네, 안녕하세요. 통화 도메인 맛보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성우입니다. 우선은 제가 첫 발표고 어떤 거를 좀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좀 알쓸신잡처럼 편하게 들을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통화 도메인을 개발할 일이 있어서 통화 도메인 맛보기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통화 도메인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네, 성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통화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통화와 인터넷 전화가 있는데요. 이 두 전화 모두 VoIP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통화에서는 기존의 전화선 대신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환기를 통해서 PSTN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통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현대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전화번호 통화를 할 때도 LTE나 4G, 5G부터는 이제 이 VoIP 기술,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전화도 마찬가지고 전화번호로 하는 기본적인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전화번호 전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흔히 통신 3사라고 하죠. LG U+, SKT, KT 이 세 개의 통신 3사에서 IMS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인터넷 전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인데요. 인터넷 전화는 이 IMS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되고 P2P, SFU, MCU라는 세 가지 기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P2P입니다. 피어-투-피어, 서버 없이 모두가 서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 N명이 함께 연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명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은 서로 다 이제 같이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선이 6개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P2P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결선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SFU 방식입니다. 서버가 음성을 받아서 그대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A, B, C, D 모두 SFU 서버에 연결을 하고요. 이 SFU 서버가 각각의 음성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MCU입니다. 서버가 모든 음성을 하나로 합쳐서 각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뭔가 사진으로 보면은 SFU랑 MCU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A 클라이언트가 B, C, D랑 통화를 할 때 이 MCU의 경우에는 B, C, D의 음성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전달을 해줘서 클라이언트 A 입장에서는 단 한 번만 송신을 하면 되고요. SFU의 경우에는 B, C, D의 각각의 음성 파일을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번을 수신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P2P의 경우에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SFU, MCU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부담도 마찬가지로 P2P의 경우에는 서버가 없으니까 부담이 크고 SFU의 경우에는 서버로 한 번 그 클라이언트 수만큼 이제 파일을 받게 되고 MCU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존재하는 많은 통화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SFU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퀴즈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잘 이해를 하셨나 생각을 해봅시다. 줌의 경우에는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줌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돈프와 메이와 제가 같이 화상통화를 하는데 돈프의 말이 듣기가 싫어요.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돈프를 좀 음소거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SFU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돈프의 목소리를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SFU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디스코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스코드도 줌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이죠. 디스코드도 마찬가지로 SFU를 사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1대1 통화이기 때문에 P2P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SFU를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링링입니다. 제가 만든 서비스고요. 1대1 영어 통화, 영어 회화 통화 서비스고요. 저는 P2P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P2P를 예시로 들었을 때 클라이언트 A가 클라이언트 B랑 통신을 하려면은 어쨌든 둘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WebRTC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브라우저나 앱이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주고받게 해주는 표준 기술을 WebRTC라고 하고 웬만하면 다 WebRTC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WebRTC를 사용할 때 P2P의 경우에는 시그널링 서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는 서로의 아무런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시그널링 서버에서 둘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A가 시그널링 서버로 본인의 개인 정보, 개인 신상을 담은 어떤 무언가를 시그널링 서버에 전송을 하고 시그널링 서버가 클라이언트 B에게 전달을 해주고 클라이언트 B는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나 이거 잘 받았어. 그리고 내 개인 정보는 이거야 라고 다시 응답 앤서를 전송을 해주고요. 시그널링 서버가 클라이언트 A에게 앤서를 전달을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미디어가 연결이 되고 둘이 P2P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오퍼를 전송할 때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주냐면은 S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대와 연결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간단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미디어 종류라든지 코덱 목록, 본인 주소 후보라든지 보안 정보 등등 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본인 주소 후보입니다. IP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IP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본인의 IP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의 퍼블릭 IP 주소는 모르고 프라이빗 IP 주소만 클라이언트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IP는 기본적으로 4개의 옥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IP를 보면은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4개니까 256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약 43억 개의 IP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43억 개라는 IP가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요. 웹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43억 개라는 IP가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냈냐. net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퍼블릭 IP를 받았을 때 이 내부적으로 프라이빗한 IP를 받고 net을 통해서 포트를 통해 통신을 하는 방법을 구현을 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이 이렇게 발전된 형태에서도 IPv4를 사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오퍼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퍼블릭 IP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프라이빗 IP밖에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 스턴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턴 서버에 내 IP 알려줘 라고 문의를 먼저 한 다음에 본인의 퍼블릭한 IP를 획득을 한 다음에 프라이빗 IP와 함께 담아서 시그널링 서버로 전송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화면을 보자면은
위와 같은 아키텍처가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스턴 서버에 본인의 퍼블릭한 IP를 퍼블릭 IP를 알아낸 다음에 본인의 가진 프라이빗 IP랑 퍼블릭 IP를 담아서 어퍼에 전송을 하고, 클라이언트 B는 어퍼를 받고 앤서를 전송을 하고 앤서를 전달받고 미디어가 연결이 되는 형식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어느 IP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되게 강한 경우가 있어요.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이 좀 엄격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턴 서버를 사용을 해서 좀 기존의 P2P가 아니라 P2P 대신에 서버를 우회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발표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알쓸신잡처럼 통화 도메인은 저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는 거를 위해서 생략을 한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통화 도메인은 되게 어떻게 동작하고 되게 재밌게 잘 들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게 성공적인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